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8월 5일 월요일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나스닥 우선 큰 흐름부터 나스닥 100 지수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스닥은 2023년 1월부터 중파동 1파동 이후 3개월간 중파동 2파동 진행되었고, 최근 7월 10일까지 중파동 3파동 후에 중파동 4파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가장 최근 영상들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대파동을 3파동으로 이루고 있고, 그 전 파동은 코로나 때부터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제가 이건 편의상 코로나 때 급락이 30% 이상 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최근에 이제 하락이 깊게 나오면서 제가 9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장기 차트를 좀 봤습니다. 월봉으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때는 거의 뭐 지수가 1000도 안 될 시절이니까 로그 차트를 이용해서 오른 비율을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차트를 변환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1, 2, 3, 4, 5로 장기 차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되겠더라고요. 이때 IT 버블 때 고점 대비 약 80% 넘게 하락이 진행된 후를 대파동 1파동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2002년 10월부터 대파동 1파동이 2007년 9월까지 진행 후에 약 1년가량 대파동 2파동이 진행되었고, 이후 대파동 3파동이 2008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대파동 4파동이 최근에 저희가 겪었던 2022년 하락장으로 보입니다. 이후 대파동 5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 하락장도 겪고 2022년 1년간의 하락장도 겪었기 때문에 하락장이 뭐 맨날 1년씩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 차트를 보시면 1년씩 하락한 거는 2022년 그 바로 전이 2008년 때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약 13년간의 시간 동안에는 상승만 해왔죠. 하락을 하더라도 2, 3개월 선에서 끝났고요. 1파동과 5파동이 길이가 같다고 상정한다면 앞으로도 2, 3년간 더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파동 절단이 나타날 수도 있죠. 5파동 절단은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하락이, 이 조정의 형태가 긴 하락장 시작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윗꼬리를 달고 크게 그 다음 달에 월봉으로 크게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전 장기 하락장에서도. 저도 최근까지 조정 이후 다시 상승하는 그런 상승장을 대선 전까지는 계속 상승할 것임을 예측을 해왔는데, 지금 금요일에 실업률 지표가 발표되면서 실업률이 4.3%로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락장의 세 가지 조건이 만족시켜졌고, 또한 수요일에 약 3% 넘게 상승을 해줬는데, 그거를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한 번에 크게 다시 재차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주식 하락장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5파동이 절단됐을 가능성도 이제는 배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런 장기 하락장으로 보기에는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또 있는데요. 그건 바로 최근 하락이 너무 깊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락장은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는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장은 고점에서 횡보하는 모습 없이 급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은 이전에 1년간 있었던 장기 하락장보다는 코로나 때 하락장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코로나 때죠. 이게 코로나 때처럼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장기 하락장 때는 급락하기 전에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모습이 없이 나왔다는 점에서 코로나처럼
한 달에 거쳐서 진한 하락이 나온 후에 재차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월봉상 대파동 5파동 시작 지점에서부터 형성된 채널을 만들어 보면 오늘 이 채널의 하단부를 깨지 않고 딱 맞고 크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5파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이 채널 하단을 깨지 않는다면 저점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넘기는 상승을 해줄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큰 흐름 요약하자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지금까지 보여왔던 상승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하락을 대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고점에서의 횡보 없이 급락으로 내리꽂고 있다는 점에서는 장기간의 조정보다는 코로나 때처럼 한 달에 걸친 깊은 조정 후에 반등을 진행해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선은 1차적으로는 이 지금 파동의 채널 하단 부분인 오늘 저점을 깨느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사실 지금 수준에서는 큰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살아남는 것을 중점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차트를 보고 대응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코로나 때처럼 급반등이 나오더라도 바로 나오기보다는 한 차례 저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큰 하락이 나온 다음에는 바로 큰 상승으로 전환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이런 채널 하단 기준점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하락으로의 추세 전환이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점에서 롱을 잡는 것보다 올랐을 때 숏을 잡는 것이 추세 매매라는 것을 꼭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9시 반에 ISM 지표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이 지표를 기준으로 채널 하단을 깨줄지 아니면 반등을 해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하락은 제가 1, 2, 3, 4, 5로 한파동 진행 후에 ABC 조정파동에 대한 조정파동 진행 후 다시 한번 하락이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반등 없이 하락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런 파동은 코로나 때나 있을 법한 그런 파동이었거든요. 어쨌든 이번 ISM 지표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보고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물 채권금리는 2023년 10월 말에 고점을 찍고 ABC로 하락하는 추세 보이고 있죠. 제가 이전 이 부분에서 하락 채널을 따라서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원래 ABC 파동은 C가 급격하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완만하다, 한 번은 하락 채널을 하단을 깨고 내려오는 급격한 하락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예상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30년물 채권 선물도 현재 3회 3파동 구간에서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하락할 것처럼 하다가 급상승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회 3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이나 한 번씩은 조정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오늘 크게 상승한 모습 보여줬다가 크게 윗꼬리 달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윗꼬리 달고 A, B, C로 한번 내리꽂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내리꽂는 시기는 ISM 발표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죠. 채권이 내리꽂는다는 것은 침체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채권의 모습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증시에는 좋은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표 보고 내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는 제가 차트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2022년 10월부터 대파동 1파동 시작한 후에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 중순까지 대파동 2파동, 이후 대파동 3파동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3파동은 1, 2파동 준 후에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추세선에 맞고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 보이다가 휩소 무빙을 주면서
금요일에 크게 상승했고 오늘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차트로 보시면은 오늘 ABC로 한 차례 조정 나온 후에 다시 한번 큰 상승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다시 한번 상승 나오고 조정 이후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 샀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제가 이때 확인을 못해서 사지는 못했는데요. 또 한 차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조정이 나올 때 사면 될 것 같습니다. 로는 지금 보시면은 이전 고점 라인에서 저항 맞고 내려온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한 차례 조정 줬다가 다시 한번 뚫으려는 움직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입니다. 골드는 제가 현재 3회 3회 3파동 구간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소파동 5파동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는 1파동 상승 후 이후 2파동 조정 그리고 이후 다시 한번 올라주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크게 조정 나오고 있는데 이 추세선에 맞고 지금 지지되는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지되어 준다면 매수 가능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시점에서 금리 인하까지 하게 되고 이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또 주식에 대한 해칭,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입장에서 보면 금에 대한 매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 지지된다면 충분히 사볼 수 있는 매수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에 대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무리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도 이런 안전자산의 조정이 왔을 때 사보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2020년 3월부터 대파동 1파동 시작 후에 ABC로 W파 하락을 만들고 이후 반등 X파 다시 수렴 Y파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일에 이 지점에서 수렴 하단부 맞을 때 사보려고 매수를 걸어뒀었는데 전일 그 실업률이 크게 급등하면서 원유는 침체 가능성 때문에 크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크게 내리꽂는 모습을 보고서 매수를 철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도 이란의 전쟁 리스크 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서 오르다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렴을 깨는 척하고 올라줄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수렴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유에 대해서 함부로 매수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흐름 지켜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원유는 경기 침체 리스크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전쟁 리스크가 있다면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매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해외 선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분봉으로도 뭐 140호까지 나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기에 선물을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적게 가져가셔야지 됩니다. 지금 평소보다 변동성이 거의 5배에서 10배 정도는 높은 수준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매매하셔서 지금 장에서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관점의 변화가 생길 때 그리고 큰 흐름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